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오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디지털 혁신 여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수십 년간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 생태계의 변화와 고객 니즈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 플랫폼을 AWS 클라우드로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오픈 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은행은 수십 년간 검증된 데이터 센터를 두고 AWS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세션에서는 우리은행이 AWS를 선택한 전략적 이유와 금융권의 까다로운 보안 규제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바스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는지 그 실전 노하우와 핵심 전략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AWS 컨트롤 타워를 활용한 가버넌스 전략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뱅킹 에이저 서비스인 이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고민 끝에 AWS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음 서비스는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빠르게 적용하면서도 금융권의 까다로운 금융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비결, 바로 AWS 컨트롤 타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은행에서 바스 사업을 도입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앞장서신 신사업 제휴 플랫폼부 유광식 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신사업 제휴 플랫폼부의 유광식 차장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바스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은행이 AWS와 함께 바스 사업을 추진해온 여정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 부서에서 바스 사업을 추진한 게 2023년도부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내부 직원분들조차 바스가 뭐예요? 라고 저희 쪽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던 시기여서 네이버에 바스를 검색하면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가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 바스가 저희 뱅킹 애저 서비스, 즉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모델이라는 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바스 뱅킹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가가 필수적인 대표적인 라이센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로 도메인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좌절을 맛보는 현실이죠. 바스는 이렇게 금융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자사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은행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금융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은행들이 바스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30년 전 빌 게이츠의 예측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은행은 사라지고 뱅킹만 남을 것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금융 서비스는 필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테지만 그 주체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은행들은 빌 게이츠의 예측에 대해서 특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당장 사라질 거라는 예측에 공감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금융시장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4대 은행의 점포 수는 5년 새 20% 가까이 줄어들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은행과 은행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대리업제도 도입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빌 게이츠의 예측은 현실로 다가왔고 은행은 위기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플랫폼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접점이 높은 플랫폼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금융, 즉 바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사업 모델이 하나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금융은 더 이상 은행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결제, 정산, 예금, 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들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백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은행에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 내에서 즉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은행도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픈 API 플랫폼 이음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을 활용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금융 제휴사가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을 연결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한다입니다. 이음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고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 성공을 위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확장성, 차별성, 연결성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확장성입니다. 타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바스 사업의 특성상 유입되는 거래 트래픽을 사전에 예측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외부 플랫폼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서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거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은행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오픈 API 플랫폼 인프라 구성입니다. AWS 클라우드와 은행의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의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연결성, 계정별 권한 관리, 통합 모니터링, 방화벽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픈 API 어카운트를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서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은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요. 금융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들은 은행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은행 내부 데이터 센터에 유입되는 트래픽은 최소화하고 외부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차별성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현재도 금융 서비스를 AP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에는 API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어떻게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요소로 API 매시업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PI 융복합이 가능한 통합 API 생태계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덕분에 API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인프라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API 플랫폼 이음을 활용한 통합 API 생태계는 3단계 확장 전략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서비스를 API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내부에 있는 핵심 기능과 서비스들을 모두 API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내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휴사의 입점을 통하여 비금융 API를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금융 API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PI를 유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API 간 매시업을 통한 결합 방식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금융 API와 기업이 보유한 API 간 교차 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API가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은행은 AWS 클라우드 위에 API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API뿐만 아니라 비금융 API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비금융 API 매시업을 플랫폼 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은행은 금융 API를 제공하고 API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입점 파트너사는 자사의 API를 등록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금융 API를 결합한 새로운 API를 생성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조회 API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가심사조회 API를 결합하여서 부동산 시세와 대출 가능 금액을 하나의 API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안에 금융 API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듯 새로운 API를 매시업해서 만들므로써 타 플랫폼에 API를 제공하여 신규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결성입니다. 기술적으로 API 서비스 구조는 마련이 되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VPN을 연결하려면 일단 양사 간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비가 필요했고요. 장비 도입을 위한 딜리버리 시간이 일정 시간 소요되고 그리고 VPN 장비끼리의 연동 협의를 위한 시간도 상당 부분 소요가 됐었는데요. AWS의 VPN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표준 IPsec VPN 연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AWS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프라이빗 링크를 통한 연결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은행에서 프라이빗 링크를 통한 연결 사례가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가 검토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추가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내에 프라이빗 링크를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오픈 API 플랫폼 이음은 우리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바스 사업 전략을 대외 기관에 알리고 여러 시장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채널입니다. 이음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스 사업 제안 채널입니다.
금융 API를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자사의 API를 활용한 사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음 포털의 제휴 제한 문의 메뉴를 통해서 누구나 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고요. 관련 사업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PI 테스트베드입니다. 저희가 포털을 통해서 각 API의 응답에 대한 명세서는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하거나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API 테스트베드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신청을 통해서 포털상에서 바로 API 응답을 조회해 보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API를 발급받아서 포스트맨이나 기업의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API처럼 호출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털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자마자 저희 쪽에 운영 API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운영 환경에서 API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부 규제 등 행정 절차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사용이 어려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실제 서비스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 포털입니다. 저희 포털에 가입하시면 API 이용 신청, 앱키 관리, 이용 현황 조회 등 기본적으로 API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사의 API를 판매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포털 내에서 API를 입점, 유통,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PI의 과금이나 정산 관리 기능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음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간단한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서 모든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음 플랫폼은 지금 금융과 산업을 연결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바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은 우리은행에서 추진했던 바스 사업 사례에 대해 간략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서비스와 연결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키 통장 서비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2025년 6월에 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CJ페이 앱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고요. 이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 연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시간 계좌 조회 및 거래 내역 확인 등 주요 금융 서비스들이 당연히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품 가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티빙 이용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J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에 출시한 엠페이머니 우리 통장 적금 서비스입니다. 계좌 개설 및 조회 서비스 외에도 이벤트 정보 조회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 AP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CJ 서비스 연계 당시에 저희가 주요 API 거래들이 이미 내부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서비스 연계해서 출시가 가능했습니다. 엠페이머니 우리 통장 적금 서비스도 다양한 가입 혜택을 제공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휴 통장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의 뱅킹 앱을 설치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제휴사의 플랫폼 내에서 금융 상품 가입을 완료하고 자연스럽게 페이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은행은 백엔드에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플랫폼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바스 사업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이프 정산 서비스입니다. TMF 사태를 기점으로 결제 정산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안전한 결제 정산 기능을 제공하고자 우리 세이프 정산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항공권 카드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항공운임과 여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결제 승인되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카드 번호 16자리를 직접 입력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제 금액을 통합 정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이 항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우리 세이프 정산 서비스입니다. 여행사는 우리은행의 결제 요청 API를 호출해서 다양한 피지사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운임과 대행 수수료를 한꺼번에 결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고요. 카드 결제 대금은 피지사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은행이 항공사와 여행사에 각각 항공운임과 대행 수수료를 분리 지급하는 정산 체계입니다. 항공사, 여행사, 피지사 등 시장 참여 업체와 관련 데이터를 모두 API 플랫폼을 통해 연동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산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플레이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항공권을 결제하시는 고객분들은 우리은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은행은 여전히 백엔드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프 정산 서비스는 현재 항공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의약품 거래대금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 업무에 대한 고민이 있으거나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음 포털을 통해서 제안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오픈 API 플랫폼 이음은 단순히 은행의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금융과 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플랫폼입니다. 2025년 우리은행은 이음을 출발점으로 금융과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바스 사업 여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순탄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않았습니다. 저희 은행의 SI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수많은 요구사항과 함께 턱없이 짧은 사업 기간이 주어지게 되죠. 저희도 프로젝트 탁수 시점에 6개월 내에 서비스 오픈이라는 미션이 할당되었고요. 이 기간 내에 인프라 구축, API 솔루션 도입, 포털 개방 등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업이 선행되고 있었고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시점에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저희가 랜딩존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인프라 위에 오픈 API를 얻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도입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금융의 보안 규제를 마치면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뒤에 오준석 솔루션 아키텍트님을 다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놀라운 혁신 여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대담한 전환, 그리고 이음 서비스의 성공적인 런칭까지.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금융권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AWS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제 우리은행 사례로 검증된 컨트롤 타워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은 물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 도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클라우드를 구축하다 보면은 집을 짓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규제 준수, 공용시설, 보안시설, 기반시설. 지금부터 클라우드와 건축의 유사한 점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집을 한 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건축가의 재량껏 마음껏 설계를 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넓은 정원을 갖는 것도 문제가 없죠. AWS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어카운트로 만드는 것은 집 한 채를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계정은 독립된 환경을 갖고 집 주소처럼
고유한 식별 번호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방과 시설처럼 원하는 AWS 서비스들을 배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은행처럼 큰 조직에서 조직마다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계정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별도의 계정을 계속 늘릴 겁니다. 점점 관리가 복잡해지겠죠. 각 계정마다 별도의 보안 설정과 다른 권한 체계, 다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런 건축물처럼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금융권은 더욱 까다로운 엄격한 기준이 있죠. 이제 건축물 설계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에 대응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규 준수입니다. 건축법, 소방법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금융권에 새로운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 더욱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이런 규제 준수를 자동화해 줍니다. 두 번째, 보안 시설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때 공동 현관문이 있죠. 당연히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가 24시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컨트롤 타워의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으로 이상 감지를 탐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용시설입니다. 대형 건물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들이죠. 만약 세대마다 별도의 로비,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공간 낭비도 발생하겠죠. 컨트롤 타워는 중앙 집중식 공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계정이 함께 사용하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되겠죠. 마지막은 기반 시설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물 전체가 마비가 될 거예요. AWS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은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제 컨트롤 타워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트롤 타워는 포괄적인 가버넌스 체계를 제공합니다. 오가니제이션즈, 컨피그, 클라우드 트레일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서비스는 사용 금지, 일 이전만 허용, 모든 활동 기록과 같은 정책들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된 가버넌스를 제공하게 돼요. 건축에서 감리사가 규정을 체크하듯이 컨트롤 타워도 24시간 자동으로 규정 준수를 관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이 있어요. 컨트롤 타워는 오가니제이셔널 유닛, 간단히 OU란 구조를 가져가게 돼요. 이 중에서 시큐리티 OU 안에 보안 전용 계정들을 배치할 거예요. 가드듀티, 시큐리티 허브와 같은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을 보안 계정에서 활용해 탐지, 차단, 모니터링, 대응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보안 체계를 구축합니다. 각 계정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 계정에서 통합된 보안 관리를 하는 거죠. 건축의 건물에서 이제 중앙 보안실에서 모든 층을 관리하듯이 시큐리티 OU 안에서 모든 계정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반인데요. 만약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정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공유 서비스 계정 안에 모든 계정에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와치나 ECR과 같은 공용 서비스들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마다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 서비스 계정 안에 모든 계정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를 넣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나 로비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공유하듯이 하나의 공유 서비스 계정에서 모든 계정의 공용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도 빼먹을 수 없겠죠. 네트워크 어카운트에 다이렉트 커넥트, 트랜짓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링크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배치해서 모든 계정이 공유하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활용해서 거버넌스, 보안,
공용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확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축하고 클라우드랑 유사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컨트롤 타워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가니제이션즈인데요. 이 오가니제이션즈는 AWS 리소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기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계정 생성과 그룹화입니다. 계정을 쉽게 생성하고 OU 단위로 그룹화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 보안, 개발 환경별로 계정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적용입니다. SCP를 통해서 거버넌스 정책을 적용하고 백업이나 태깅 같은 관리 정책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 빌링입니다. 모든 계정에 대해 단일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를 간소화합니다. 오가니제이션즈는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구성, 보안, 감사 요구 사항을 조직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벤티브 컨트롤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딱 미리 막는 거예요. SCP를 활용해서 사전 차단 규칙을 만들고 이 서비스는 금지 하고 막아버리죠. 예를 들면은 루트 사용자의 접근 차단이나 특정 리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디텍티브 컨트롤입니다. 이건 감시하는 거예요. AWS 컨피그를 통해서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은 바로 알림을 보내요. 예를 들면은 S3 버킷을 퍼블릭으로 오픈했다거나 암호화가 해제됐다거나 이러면은 즉시 감지해서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액티브 컨트롤인데 이건 배포하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시스템이에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리소스가 배포될 때 미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된 리소스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규정에 맞는 리소스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3단계 컨트롤 시스템으로 사전 차단, 실시간 감지, 배포 전 검증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계정 배포 자동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비스 카탈로그예요. 이게 바로 컨트롤 타워에서 어카운트 팩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새 계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가 적용된 컨트롤들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어카운트 베이스라인으로 기본 보안과 거버넌스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베이스라인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10에서 15분이면 계정 하나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 자동화의 힘입니다. 자, 이제 아키텍처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컨트롤 타워 아키텍처를 보면은 처음에 오가니제이션즈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IAM ID 센터가 통합되고 중앙 권한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 OU들이 생성됩니다.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샌드박스 이렇게 각각 명확한 역할을 가진 구역들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과 서비스 카탈로그가 배치되어서 모든 걸 자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완벽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제 시큐리티 OU에 보안 전담 계정들이 추가되는 걸 볼게요. 처음에 먼저 로그 아카이브 어카운트가 등장해요. 이 계정은 보안 로그를 중앙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트레일과 컨피그 로그가 여기에 안전하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오딧 어카운트입니다. 이 계정에서는 보안 알람을 실시간으로 받고 모든 계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컨피그 어그리게이터로 모든 계정의 규정 준수 상태를 통합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인데요. 여기에 네트워크 어카운트가 등장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OU는
공유되는 많은 자원들이 포함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공유 스토리지, 모니터링 시스템, 백업 서비스 등 모든 계정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 인프라들이 여기에 배치가 돼요. 이렇게 공유 자원을 중앙 집중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와 비용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OU나 워크로드 OU와 같이 실제로 테스트하거나 서비스용에 맞는 계정들이 배치가 됩니다. 각 계정에는 어카운트 베이스라인과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기본 보안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샌드박스와 같이 각각의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컨트롤 타워 아키텍처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를 활용한 클라우드 가버넌스 구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된 구축입니다. 몇 달씩 걸리던 멀티 계정 환경이 단 1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입니다. AWS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누구나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거버넌스입니다. 모든 계정과 리소스가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가 되고 규정 준수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 타워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의 혁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은행의 디지털 혁신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이 컨트롤 타워를 활용해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바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금융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동화된 구축,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여러분의 클라우드 여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조직도 컨트롤 타워와 함께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